much money does it cost you to pay? 2012년 조금 특별한 성향을 가진 한 여성의 삶을 담은 영화 한 편이 화제가 됐다. 영화 속 실제 인물이자 미국의 유명한 동물학자이자 교수인 템플 그랜딘. I could see the world in a new way. I could see details that other people were blind to.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이기도 한 그녀는 타인과 소통하기 힘들다고 알려진 자폐증을 가진 발달 장애인이었다.いい言葉がありますね。人間が空を飛べたのは空飛ぶ夢を見たからだ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ね。 수백 년 전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누군가처럼 아무도 가능하다고 말해준 적 없는 낯선 길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부족함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진 당당한 일꾼으로 살겠다고 나선 발달 장애인들. 그들이 과연 정정당당한 납세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메마른 사막을 건너는 낙타들의 길고 지루한 대장정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 매일 아침 공원길을 걷는 것으로 그의 하루가 시작된다. 이제 나만 했어요. 세 바퀴 했어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걷는 건 오래된 버릇. 아니, 그렇지 않았어. 바쁜 숲을 몰아쉬면서도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을 만큼 못 말리는 고집쟁이기도 하다. 원식 씨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딱 재정과 하신 운동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5바퀴 했어요. 아, 5바퀴 했어요? 네, 5바퀴 도전을 성공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잘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해요? 10시? 8시 반하고 네. 9시 반에 있어요. 아, 1시간 동안 해요? 1시간? 네, 1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어. 자, 아휴, 이제 끝났어. 아이고. 올해 24, 평범한 가정의 둘째 아들인 원식 씨는 어려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발달 장애인이다. 웅빙코이, 호남정이요. 대구건설. 눈에 보이는 글자는 모두 소리내어 읽는 것도 그만의 독특한 습관이다. 그래도 혼자 운동도 하고 컴퓨터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 만큼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정말 잘했어. 내일 가서 열심히 하고 와. 알았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틈만 나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해서 부모의 속을 어지간히 태우곤 했었기 때문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얘기하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대화가 안 됐는데 지금 어디 가든지 입만 말하면 대화가 되고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지 알아서 딱딱 해 그러니까 대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저기 지 알아도 다 하니까. 낮 12시. 정확한 시간에 어김없이 옷을 챙겨 입고 외출 준비를 시작한다. 도서관 몇 시에 가요? 네? 도서관.
도서관 출근은 5시 아니요 1시부터 퇴근할 때는 5시입니다. 5시. 여기선 몇 시에 나가요? 몇 시? 지금 막 도착할 수 있어요. 사 년째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한 도서관으로 향한다. 아니야. 네? 원식 몇 번 타요? 어디서 그거 아니야. 6-2번이에요. 찾았다. 예전 같으면 혼자 버스 타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다. 익숙해질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며 얻은 변화다. 도서관 갈 때 기분이 어때요? 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아요. 열심히 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최고예요. 매일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이 순간이 마냥 재미있다는 원식 씨. 그는 지금 출근하는 중이다. (2011년) 경기도의 한 대학 총장실에선 조금 특별한 계약식이 열리고 있었다. 그날은 도서관 사서 보조원으로 1년 동안 일했던 원식 씨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날이었다. 발달 장애인 최초로 정식 도서관 사서 보조원이 된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출근길이 어느새 4년째. 학교에선 이제 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됐다. 안녕하세요. 지금껏 출근 시간에 한 번도 늦어본 적 없는 그는 이곳 도서관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다. 장서 12만여 권에다 이용자만 하루 2,500명이 넘는 이 도서관에서 원식 씨는 반납도서를 제자리에 꽂는 일을 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처리해야 하는 반납도서만 하루 500여 권. 하지만 늘 웃는 얼굴에다 꽤 한 번 부리는 일이 없다.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건 책의 분류번호도 보지 않고 제목만으로 제자리를 찾아낸다는 점이다. 책을 한번 잘못 꽂으면 다시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확하고 꼼꼼한 원식 씨가 인정받는 건 그 때문이다. 이거 다 꽂고 나서 쉬고 우리 3층에서 또 작업하자. 네, 그러죠. 알았어. 쉬고 올라와. 네,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뭐든지 정확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탓에 50분이라고 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반드시 10분은 쉬어야 한다. 처음엔 그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당황했던 직원들도 이젠 휴식 시간을 먼저 챙겨줄 만큼 익숙해졌다. 원식 씨, 네, 쉬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이에요. 10분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렇어요. 네, 그래요. 물론 휴식 시간도 절대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요즘은 많이 바쁜 시간엔 휴식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알아서 일하러 갈 만큼 융통성도 생겼다. 원식아, 너 여기 6학년 1학기 것만 다 뺄 수 있겠어? 네, 그러죠. 6-1만 빼는 거야. 알았지? 그래요. 할 수 있겠어? 네, 여기도 그러죠. 6-1이지. 6-1은 빼지 말고 6-1만 여기 옮기는 거야. 그러죠. 혼자 한번 해봐. 그래요. 그래요. 네. 익숙한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해보는 작업도 조금만 가르쳐주면 충분히 해낼 만큼 자신감도 생겼다. 학생들이 더 이상 보지 않는 자료들만 보관하는 곳이라서 이제 이용이 안 되는 책들을 빼서 이쪽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원시야, 너 기분 좋아?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책 뽑아서 그래? 계속 영어를 쓰. 원영이 지금 기분 좋은 건가요? 네,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자기만의 언어로 계속 얘기를 해요. 원시 기분 좋지? 기분 좋죠. 좋아.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좀 밝고 우울할 때가 좀 나오긴 해요.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서운할 때도 혼자서 상황극을 해가지고 서운하다는 표시를 저희한테 해요. 저희한테 많이 즐거움을 줘요. 네. 힘들면 얘기해. 원시야. 끝났어? 이제 왔었어요. 실은 다 뺐어요. 천천히 해. 네?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너무 빨리 주면 선생님 손이 느리잖아. 네. 되겠어,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가 너무 일을 너무 빨리 하니까 힘들잖아, 내가. 이거 힘들어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렇죠. 열심히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원식이가 고등학생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랑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출근하면서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고 저희들이랑 일을 하면서도 곧잘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걸 보면 많이 밝아졌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죠. 그래? 밝아졌어? 특히 책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큼은 이 도서관에서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리하는 건 물론이고 같은 책도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직성이 풀린다.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보시면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 경우에 이렇게 전집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볼륨이랑 카피가 같이 쓰이게 돼요. 그런 경우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런 카피 번호가 별 의미가 없는데 원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배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책이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열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정돈돼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자폐 성향은 그에게 남다른 정리 정돈 능력을 갖게 했다. 그의 장애가 도서관에서만큼은 최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책에 놔두면 그걸 반드시 이렇게 치워서 바로 꽂아놔셔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러고 꽂으시는 거 봤다가 저기 꽂으셨구나 이러고 다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더 막 우렵게 그러신 분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고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특별하게 생각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일 수 있잖아요. 책을 꽂고 그런 게.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원식 씨 같은 분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책 정리하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원식 씨의 행복한 출근길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다. 대전의 한 특수학교 주차장에 오늘도 세차장 현수막이 걸렸다. 일명 회오리 세차장이라는 이름의 이동 세차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가장 일단 기본적인 타이어부터 하는 거를 먼저 시켜봐요. 그걸 봐서 이제 그 앞은 더 연습을 해서 이제 느는 거죠. 이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느는 거니까 처음. 직원은 모두 발달장애인. 운전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비장애인 관리자가 담당하고 세차만 장애인들이 맡고 있다. 고객은 대부분 지역에 이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공서나 복지관의 직원들로 미리 예약을 하고 기다렸다 세차를 하곤 한다. 닦아야지 일하는 건데. 그냥 차 줄 때세요? 예? 아, 이 차는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맡기실 다른 차 맡기고. 선생님 있어요. 예. 이게 뭐야? 자주 이용하시나요? 예, 자주 이용하죠. 제가 여기 저희 학생들 그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친환경 세차라고 하니까 환경 오염도 물론 안 될 뿐더러 저희 학생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일이에요. 뜨거운 물이나 그 스팀 세차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세차를 하니까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저쪽부터 들어가라. 이 불게. 선장 먼저 하고 있어. 이 특별한 세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다. 자식들의 취업을 고민하던 부모들이 아예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함께 힘을 모아 세차업을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 협동 가족 협동조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사실은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는 많진 않지만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좀 이렇게 자본적으로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뭐든 배우면 배운 대로 정확하게 따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성향은 세차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여러 번 해봤는데요. 네. 재미있어요? 네.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세차장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째. 서로 순서에 따라 맡은 일을 척척 해낼 만큼 많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세차장을 운영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방문 세차를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열리지 자체가 장애인들, 발달장애인을 직업을 주기 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을 할 최대한 여건은 안 되지만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차 출장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약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운영을 계속하려면 고객이 있어야 하는 것.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손길은 때로 부족하게 느껴지곤 한다. 먼지 보이시죠? 이런 데를 좀 많이 놓쳐요. 닦다 보면 가끔씩 놓쳐요. 저도 닦이죠. 닦이죠. 이런 턱이나 이렇게 밑부분 같은 거를 잘, 그러니까 좀 정교한 부분은 제가 직접 약간 봐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손봐. 나머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알아서 다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돼요.
정신 차려라. 이거 20분까지 끝내야 된다. 취미나 체험 정도로 끝날 것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일하고 돈을 벌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 혹독하게 일을 가르치곤 한다. 지금 받은 보통 뭐예요? 부모님 갖다 드리죠. 본인은 안 쓰고? 용돈 조금씩 타 쓰는 걸로. 통장에 돈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른다는 요진 씨.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일을 좀 계속할 것 같아요. 왜요? 여기만큼 돈 주는 데가 흔하지 않아서. 하지만 월급이라야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니까 그걸 활용하는 데가 많죠. 실질적으로 교통비 수준인 경우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래도 조금씩 단골 고객도 생기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하나둘 늘고 있다. 조금 비싸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뭐 도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이렇게 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서 세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불과 6명밖에 채용을 현재는 못했지만 만약 샵을 한다? 그러면 뭐 한 2~3명 더 되겠죠. 그 친구들 그대로 이게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구조면 그 친구들한테 평생 직장이 되는 거고, 이 친구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도 그건 영원한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회오리 세차장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는 비장애인도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취업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부모 사후에 갈 데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면 자립생활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집에 방치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사회 문제도 될 것이고,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자립생활도 되지만 세금도 내는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도 다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 간접 자본이 절감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삶의 질, 돈으로 평가되는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돈 이상의 일상생활로서의 어떤 기반도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야말로 반드시 취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발달장애인에게 취업은 정말 불가능한 꿈일까? 지난 11월 초 창원의 한 사무실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모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모들이 늘 성인이 돼도 집안에서 돌보기만 해야 되는 발달장애, 중증장애죠. 최고로 15개 장애 영역 중에 최고 중증장애인데요. 그런 자녀들을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고 취업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요양보호 사업이 어쩌면 별도로 혼자서 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은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서비스를 해줄 서비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노인이라는 관점에서 발달장애인들과 참 코드가 잘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이 거의 다 어떤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런 직무들이나 어떤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직무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과 어떤 산업체와 아니면 그 병원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조인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시도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종으로 떠오른 요양보호사 보조원. 그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솔루션 회의가 열린 것이다.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또 질문하시거나 할 거 없으면 다음에 영림이 근무 모습 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까요? 우선 현재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봤다. 요양보호사 보조원 되기 그 첫 도전자는 영림이다. 병원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8개월째. 할머니들과는 많이 친해진 모습이다. 주로 영림이가 이제 저 병실을 맡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방에 계시는 이제 모든 어르신들하고 좀 소통이 집에서 자유롭게 저렇게 하는 잘 웃고 싹싹한 성격의 영림이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처음엔 말도 없고 어두웠는데 병원에 온 뒤로 오히려 더 밝고 명랑해졌다. 우리 저 이모가 부탁 좀 하자. 우리 2호 방에 하나 둘 셋 넷 이거 핸들링 좀 같이 하자. 지금요? 주어진 업무는 이름 그대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역할. 몇 번 돌렸어요? 지금 원래 거 있잖아요. 35번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엄마 됐다. 여기는 너무 많이 올리면 힘들어하셔서.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터라 혼자 하게 둘 수도 없는 상황. 점심시간, 영림이의 역할은 식판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다. 아직 음식을 직접 떠서 먹여주는 일까지는 어렵다. 간단한 간식 정도만 가능한데 이 역시도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 빨리 와서 일단. 할머니가 저렇게 갑자기 잠긴다거나 이럴 때 그 이제 긴급 상황에서 대처가 좀 잘 안 돼요. 치매 할머니들에게도 치매 어르신들이 인지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그런 직무 하나라도 좀 될 수 있게끔 섬세하게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서 좀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해서 그죠? 근데 조금 더 어떤 자기 역할들을 조금 더 주어주는 것들이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사회 속으로 얼마큼 들어가는가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병원 속에 얼마큼 우리 아이가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원들도 같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일만 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영림이에게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식사 보조 완수라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준혁 씨 여기서 어떤 거 해요? 네? 지금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옷을 정리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영림이와는 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또 한 명의 도전자, 준성이다. 준성이가 일을 시작한 지는 8개월째. 환자복이구나. 네. 근데 왜 색깔이 달라요?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몰라요? 너무 어려운 거 그러지.
준성이는 자폐성 성향을 가진 터라 소통하기는 어려워도 꼼꼼하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낸다. 요거 정리하고 또 뭐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모르겠어요. 네, 물 봐야 돼요. 끝났어요? 이제 어디 가요? 네? 하지만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늘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묻곤 한다. 여기 오면은 저쪽 세탁물 하고 지금 세탁해볼까요? 지금 준비해라 그러면. 여기는 어디 뭐 하는 데예요? 세탁물이 어디요? 세탁물이. 환자들의 입고 덮는 옷과 이불을 세탁실로 옮기는 일도 준성이의 몫이다. 오염물을 다루는 일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옮기는 힘든 작업이다. 그래도 힘든 내색 없이 늘 웃는 준성이다. 병원에 물품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도 해야 한다. 움직이기 힘든 환자를 이송할 때도 준성이는 톡톡히 제 몫을 한다. 이게 또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보통 어디서 기다려요? 여기 있어요. 일 어때요? 재밌어요? 괜찮고 일 재밌어요. 일은 재밌어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준성이가 쉬는 시간에 그렇게 지하에서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지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어쩌면 준성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점검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어진 표가 있으면 그 표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를 해가면서 일을 해 나가게끔. 준성이에게는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 하루 일과를 스스로 살아보는 과제가 주어졌다. 시설관리팀 행정보조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복이 주어지고 각자 주어진 솔루션 과제를 수행하는 석 달간의 도전이 시작됐다. 영림이에게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대응 교육이 3차례에 걸쳐 실시됐고 식사 보조 업무를 시작했다. 준성이는 스스로 자기 점검표를 만들었다. 영림이와 준성이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준성이는 여전히 세탁실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이거 정리. 이게 뭔데요?
이거요. 우리 CF 했잖아요. 세탁물.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시간에 맞춰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모욕. 할머니, 할아버지 모욕 시키니까. 세탁물을 카트에 옮겨 싣는 솜씨도 제법 능숙해졌다. 오늘 난 공기 어르신으로 좀 편하게 시간 되는 거같네. 락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 뿌려야 돼요. 손에는 늘 시간마다 해야 할 일들이 꼼꼼하게 적힌 자기 점검표가 들려있다. 식당이에요. 식당에 일하러 와요. 식당에 일하러 가요? 여기 8시까지. 저희 지금 작은 종이 하나가 준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혼자 어두운 창고 구석에 앉아 시키는 일을 기다리던 석 달 전 준성이가 아니다. 식사 왔습니다. 점심시간, 병실마다 환자식이 도착하기 시작한다. 영림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영림아 저쪽에 밥 줘야 되는데. 누구야? 504호에. 네. 504호에 밥 주라고 빨리 와. 왜 저요? 왜 먹었는데? 밥 3번 먹다. 밥 3번만 먹으면 그렇게 한다. 영림이도 혼자 식사하기 힘든 환자들의 식사 보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음식물 섭취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라 양이나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일이다. 아이고 잘 먹네. 아니 저기 가면 난 3번. 백전자 3번. 이거 봐줬어요. 4번 봐줬어요. 이거. 천천히 입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 삼킨 다음에 이제 그만이. 다 잡는다. 또 했는데 5번을 했는데 내가 5번. 아직 서툴긴 해도 다정하게 식사를 챙겨드리는 모습만큼은 영림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준성이에게는 요즘 자기 점검표에 적혀있지 않은 새로운 일이 주어지기도 한다. 모양 순서? 왜래? 이것도 왜래 주문해야 될까? 5층. 이거 이거는 테이비. 이거는 5층이요. 오늘은 병원으로 배달 온 택배 물건을 각 사무실마다 전달해주는 일을 부탁받았다. 늘 따로 떨어진 곳에 혼자 있던 준성이가 직원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석 달 사이 준성이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다. 열심히 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졸업 축하해. 아쎄! 전화 써보려줘야 준서가 오늘 한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야? 무거운 거예요. 빨래물? 네, 무거운 거 진짜. 좋은 향? 저한테는 좋은 향이 여러 가지 뭐
힘든 건 좀 있지만 그래도 형이 없는 거보다는 괜찮고 혼자 보는 거 솔직히 그게 좋고. 그렇게 준성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아이고 반가워. 병실에만 누워있는 환자들을 위한 산책 시간. 영림이가 도우미로 나섰다. 옷이 왔다 오나요? 5층에 있는 어르신들도 자세히 말아가서. 내가 들고 있을게. 영림이는 늘 손부터 꼭 잡곤 한다. 몸이 다 다쳤네. 먼저 내리세요. 행여 다칠세라 할머니를 살갑게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말도 행동도 서툴지만 할머니들에게 영림이는 손녀딸이나 다름없다. 영림이도 잘합니다. 할머니와 이러고 장애이지만은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게 잘하고 보통 이런 애들보다 더 똑똑하고 합니다. 오늘은 미용 봉사자들이 찾아온 날. 깔끔하게 머리 손질을 하는 동안 곁을 지키는 것도 영림이의 목.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사람들에게 영림이는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영락없는 요양보호사 보조원이다. 굉장히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직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저는 방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속과 반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속과 반복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고 있는 업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폭들도 더 늘어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혹시 좀 지금 기피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이렇게 권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해봐. 요양보 보조인 써봐라 이렇게. 예,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 관심을 가지고 직무 지도에 대해서 연습시키고 교육시킨다면 그거를 참아줄 수만 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한 몫을 할 수 있다. 네, 그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부분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 달간의 도전은 그렇게 끝났다. 저희 발달장애 친구들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직무가 주어지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뭐 안 돼갖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것도 경험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발달장애인이 자신감이 많이 생겼으면 자신감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오겠다는 자신감. 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일꾼으로 살기 위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 나가현에 위치한 민들레의 집.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민들레의 집이 세상의 주목을 끈 건 이곳에서 생활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 때문이다. 마유미 씨는 일본에서 유명한 종이공예가다.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몰입한다는 그녀는 병뚜껑을 수천 개씩 모을 만큼 강박증이 심한 발달 장애인이다.
多分もしかしたら私たちには見えてなくてまゆみちゃんには見えてる可能性が結構あるかな。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무작정 몰입하는 마유미 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과 만나곤 한다. 처음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이 예술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 어쩌면 자신도 몰랐을 그녀만의 능력. 강박적일 만큼 몰입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그대로 작품이 되는 것이다. 마유미 씨는 현재 치쿠로마쿠루라는 고유 브랜드를 가진 만큼 인기 작가로 성장했고 다양한 상품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これはクッキーがね入ってるんですけど、クッキーの表紙っていうんですか。こういう赤い版と緑の版2種類でこういうまゆみのイラストをねそういうふうに商品として売り出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もう感謝です。もう嬉しいです。母親としてはとっても嬉しいです。 장애인들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다. 대부분 취미 활동이거나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민들레의 집에선 예술이 곧 취업이고 예술가가 직업이 된다. 야마무라 씨도 직업 작가다. お家とか、これ動物？これ何？動物。動物？あ、これ豚かな？どうと。これはマザダのプダイね。マザダのプダイ。ひどい。痩せるわ。 따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게 아니다. 자신이 가진 마음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출발이었다. 人間っていうのは、どんな人でも優れた天分ですね、可能性っていうのが持っているわけですね。でもそれが発見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が、大きな問題だと思うんですね。同時に障害のある人たちもできることに集中する環境を作ればどういうことが起こるのかという、ある意味ではこの社会実験をここでやってきたと思うわけです。 장애라는 단어를 내려놓으면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인다고 민들레 집 사람들은 믿고 있다. 야마노 마사시 씨도 그 믿음을 단단하게해주는 작가 중 하나다. 그의 작품은 늘 기발하고 예측하기 힘들다. サイはな、角はな、黒で、これ黒で、これは黒、これは黒で、オレンジで紫と目は黒と口黒。ここ口？うん。彼は山野くん、山野正史くんと言ってもらった方が、小作さんの方が多分昔から関わってる。もう一人紹介するのは、山野正史さんです。で、山野さんも、小さい頃から何か物を作ったりとか、絵を描くってことは大好きで、タンポポの家に来てからももう10年以上創作活動をしている人ですね。で、植物とか動物とかの、命のあるものがすごく好んで描いていて、で山野くんも、実際に見た風景とかを見て描いた絵はすごく鮮明に色使いとか線の力強さが 힘 있는 선과 선명한 색감이 어우러진 그의 작품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새로움이다. 木第3木日ガンムランもやっています。土曜日クラップやっています。ズンバもやっています。それとなんか絵とかいっぱい描いています。
그 새로움이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작품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얼마 전에는 한 기업의 의뢰를 받아 공장의 벽화 작업을 하기도 했다.今何をなさってるのかを今日持っていく、ソフィアさんと共同しているノベルティのセットのサンプルをちょっと今、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가능성을 통해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 마지막 도착해야 할 목적지다. 작품이 경제적인 활동과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障害のある人本人のなんか活躍が広がるのはとても嬉しいし、なんかそれだけじゃなくてまたこうやった外部の人とちゃんとつながって、なんかその人の障害のある人本人の世界とかなんか経験とかがなんか広がるっていうことがなんか一番嬉しい瞬間だな。 영업사원처럼 작가들의 작품집을 들고 기업이나 관공서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을 찾아가 민들레이 집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소개한다. 장애인들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상품에 활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볼 게 없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担保にその逆にもお任せしている状態なんですけども、まだまだうちもその数が多いわけではなくて、うちでお申し込みいただいたお客さんに対してプレゼントしてさせてもらっている形なんですよね。だからこの数をもっともっとやっぱりそう広げていきたいですし、寄付というよりも、一緒にお仕事をしたいんですよね。お仕事していく中で我々もお客さんに喜んでもらう商品を作ってもらわないとやっぱり続かないと思うので、もらう方も喜んで、タンポリンさんも仕事が作れて、で我々ソフィアもそれをすることによって会社の付加価値が上がって、お互いがですねいい環境を作れるような仕事のパートナーとして今後も裾野を広げ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るんですね。 일본의 한 백화점. 이곳에서 민들레이 집 작가들의 작품이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장애인이 만든 것이니 배려해달라는 요청 같은 건 없다. 제값을 주고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障害ということではなく、純粋にそのアートとしての素晴らしさというのに、心を惹かれまして、それを、各、サプライヤーさんと一緒に、ブラートさんも含めて、共作をして導入したというのが、導入のきっかけです。お客様は、まずその商品そのものに、関心を興味を示していただいて、それを気に入って買っていただいてます。 장애가 부족함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믿는 것.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직업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민들레이 집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人間が空を飛べたのは空飛ぶ夢を見たからだ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ね。 でも残念ながら今多くの人は夢を見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のはちょっと、残念なことですね。でも夢を見ることがやっぱり大切であるということを我々言い続けていくこともまた我々の役割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선택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꿈을 꾸려 한다. 부족함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